종욱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예제 도면에 대해서 잠깐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배열, array라는 명령어를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rray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작성했던 도면들 일부 그리는 것, 그리고 예제 도면 뒤쪽에 나오는 거를 하나 더 해서 총 4개 정도의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9쪽에 있는 35번, 36번. 35번은 배열 중에서도요, 사각 배열입니다. 그리고 36번은 배열 중에 있는 원형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우리가 보면 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사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사라는 명령 대신에 배열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그러면 외곽 치수가 가로 100, 세로 60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치수를 칭할 때 100과 60은 크기 치수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10mm, 20mm 이런 거는 위치 치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면에서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크기 치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 치수가 정해져야만이 우리가 물체의 전체 크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배열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가로 100, 세로 60이니까 이거는 직사각형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ECTANG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했고요. 100,60입니다. 자, 그런데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면 하나의 물체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체로 인식을 하는 것은 explode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분해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키 하면 지금처럼 개별 객체로 분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늘 중요하다고 한 게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제 도면에 보면 좌측 하단 부분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선이 2개의 선으로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선 자체가 여기서는 그만큼 왔다가 떨어지고요.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런 선을 우리가 가상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세로선에서 우측으로 10mm, 가로에서 위쪽으로 10mm가 들어가 있는 지점에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중심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그립니다. 이 하나를 그려서 우측으로 5개, 그 다음 위쪽으로 3개를 배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offset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간격은 10mm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여기 교차점에 중심으로 하는 원이, 그래서 지름 D는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선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주고요. 브레이크에서 클릭한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물체, 지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멀리 찍어주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진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요. 자, 도면에서 봤을 때 요 원은 가상선이고 나머지는 중심선이고 여기는 외형선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레이어, 즉 도면층이라는 걸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면층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것부터 먼저 만들게요. 현재 도면에서 봤을 때는 외형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죠.
그리고 이점세선을 가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치수가 있어야겠죠. 치수. 자, 외형선은 우리가 색상을 3번 초록색을 한다라고 했고요. 중심선은 빨간색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선은 6번. 그 다음에 치수는 4번 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도면층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면층 삭제를 하는데요. 만일에 앞쪽에 도면층 앞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현재 도면층 커런트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도면층 삭제를 했고요. 외형선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지금부터는 외형선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선 종류를 안 바꿨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 종류는 먼저 필요한 거 센터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팬텀이라는 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따로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팬텀 다음에 중심선은 센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도면층을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모두 지정을 해서 자, 요거는 도면층을 죄송합니다. 제 마우스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외형선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 두 개는 중심선이 되겠죠. 그래서 도면층은 중심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상선이 되겠죠. 그래서 도면층을 가상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의 종류를 바꿨는데도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주면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LT 스케일을 좀 작게 줘보겠습니다. 한 0.3 정도로 줄이니까 가상선은 표현이 되는데 중심선이 표현이 안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0.2 정도, LT 스케일을 0.2 정도로 하니까 지금 같은 모양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폴리건이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맞죠? 중심점은 이 원의 중심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 중심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객체선의 설정.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끝점, 중간점, 중심점, 사분점. 자, 여기서 중심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의 내접이냐 외접이냐 물어보죠. 그러면 현재 이 과제는 원의 내접이 되겠죠. 그래서 내접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꼭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된 45도 회전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 명령어는 array입니다. 자, array에서 네모 하나만 해도 되겠죠. 이 중심선은 따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네모 하나 지정했고요. 그 다음 듣기. 자, 여기서는 직사각형 배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2개가 배열이 됐는데요. 자, 이 네모들을 하나로 인식하는,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연관, associative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 물체가 하나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측으로, 즉 X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컬럼을 하게 되고요. Y쪽으로 가게 되면은 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컬럼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컬럼에 보면 4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제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그래서 배열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리고 물체와 물체 사이 거리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20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위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수 3개는 만족하죠. 어떻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과 행 사이의 거리가 10.5가 돼 있는데 우리는 10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10을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로 인식되는 총 15개의 네모가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도는 3D를 의미합니다. 엘리베이션이라 했어요. 그래서 고도는 엔터키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관은 계속 유지를 일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원이 있어요. 이 부분. 자, 그러면 똑같이 옵셋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중심선은 어차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복사라는 명령을 써도 되고 또는 대칭, 즉 미러라는 명령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 원하고요. 그 위에가 원의 지름이 7이고요. 밑에도 7이에요. 그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미러라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자, 미러에서 우리가 미러해야 될 거는 중심선 2개와 원이 되겠죠.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대칭의 첫 번째, 우리는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대칭의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대칭의 두 번째를 클릭해요. 자, 그러고 나면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원본 객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선택했던 이 부분에요.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요하고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 원은 가상선이 아니고 외형선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했던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스 먼저 원본을 지정하고요. 대상을 지정해주면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거를 배열을 하는데요. 지금 컬럼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컬럼 쪽으로. 그리고 로우는 아래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레이 이번에도 매한가지로 원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렉탱귤러 자, 그러면 위쪽으로 3개가 오른쪽으로 4개가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열간격 컬럼 쪽으로 9개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간격은 10mm가 되죠. 그래서 간격은 10mm. 다음에 로우 방향 있죠. 행방향. 자, 로우로는 2개가 되죠. 근데 위로 가죠. 우리는 아래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간격을 빼기 10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아래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고도 엘리베이션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 요거는 연관 어소시에이티브로 풀어보겠습니다. 연관을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엔터키가 빠져나와 보면 아래쪽에 거는 연관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면 하나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눌러서 개수를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위쪽 거는 연관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개별 객체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서 연관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 중심선, 원의 중심,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자, 이렇게 하면은 중심선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중심선을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무게 중심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Shift의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2점 사이의 중간입니다. 2점 사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중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두 점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복사가 되게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제자리가 마우스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두 점 사이 중간. 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해주면 중앙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두 점 사이 중간. 똑같이 이번에는 좌우가 아니고요. 위에 클릭, 밑에 클릭하더라도 동일하게 복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우리가 치수기 명령어 배웠죠. 그렇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퀵 디멘전을 쓰는 게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QDim을 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엔터키 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올라왔고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그리고 엔터키 클릭. 저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대로 쭉 다 선택을 했어요. 여기 가서 클릭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엔터키 클릭. 자, 위치 치수는 모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100 넣고 또 엔터키. 이번에는 요선이 되겠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해서 60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 7이라는 치수를 넣어야 되니까요. QD면서 자, 이거 잘못된 게 있었네요. 지우겠습니다. 자, 퀵 디멘전 원을 선택하고 엔터키 하면 지금처럼 반지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름을 하겠다. 그래서 지름을 클릭을 하고 위치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파이 7이 들어가죠. 그러면 위에도 똑같습니다. 이 원을 지정하고요. 엔터키. 반지름 돼 있죠? 지름으로 넣겠다. 그래서 방향 지정을 해주면 지금과 같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글자와 외형선이 겹치게 되면 글자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글자를 클릭해서 조금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도면층을 안 바꾸고 작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여기를 모두 지정을 한 다음 도면층을 치수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5번 예제 문제는 끝났고요. 자, 이어서 36번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도면은 중심선 붙으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중심선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형이 파이가 1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심선의 길이는 최소한 100보다는 커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F8번 키를 제가 켰고요. 자, F8번 키를 켜고 나면 지금처럼 직교해서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죠. 그렇죠? 이 거리를 잠깐 참고적으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심선 길이를 대충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교차점 여기 있어요. 지름 D는 100. 그래서 외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안쪽에 중심선이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원의 중심에서요. 지름 7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안쪽에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지름 30. 자, 그 다음 이제 배열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교차점에서요. 자, 예제에 보면은 8 대시 파이 15가 나오는데요. 대시 왼쪽에 거는 개수를 나타내고 대시 오른쪽이 가공하고자 하는 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이 15가 되는 원의 개수가 8개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름 D 15. 자, 배열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 어레이
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을 하나 잡고요. 자, 그러면 개수가 지금 6개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작업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항목, 즉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지정을 해보면 6개가 나오죠. 6개가 아니고 8개다.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연관은 가급적이면 유지를 시켜주는 게 편집할 때 편해요. 그래서 엔터키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물론 기존에 중심선이 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스에서 바꿔줘도 좋겠지만, 자, 요거는 우리가 명령을 자꾸 익혀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직접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중심선이 너무 길면 잘라줍니다. 자, 이때 참고적으로요. 중심선, 외형선에서 빠져나오는 중심선의 길이는 2 내지 3mm 정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심선을 이렇게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여기도 중심선이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열의 기능을 익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홈에서 도면층 중심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퀵 디멘전 먼저 파이 10짜리를 파이 100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를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죠. 클릭. 그 다음에 지름.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퀵 디멘전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바로 들어가는 치수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글자 있죠. 글자를 수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70짜리 여기 지름으로 해서 70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30 또 지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MA라는 명령을 또 써볼게요. 치수 기입했던 걸 클릭을 하고 기존의 치수로 선택을 해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리고 지름 치수 기입은 DIA가 되겠죠. 다이아메터라고 하는요. 그래서 이 원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열어줄 문자 M 앞쪽에 8 대신만 달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빈 공간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따라다녀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고 MA 매치 프로퍼티스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배열이라는 명령을 써서 직사각형 배열과 원형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 38번입니다. 38번, 그러니까 37번도 배열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을 대충 그려보는데요.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중심이 60, 전체 길이가 120이 되겠죠. 그래서 선의 길이를 120보다는 좀 길게 대충 그려놔 주고요. 다음 여기 중심에서 옵셋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60과 30입니다. 그래서 60 세로선을 왼쪽으로 60 엔터키 빠져나갔다가요. 다시 거리를 30으로 바꾸고 위쪽으로 30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원을 먼저 그린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교차점에서 외부에 있는 거 있죠? R15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15 그리고 중앙에 이쪽 교차점이 되겠죠. 지름이 80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중심선이 많이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써서 필요 없는 원을 먼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원과 원이 곡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곡선 안쪽으로 원이 접어드는 것은
필릿이라는 목깎기 명령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곡선과 곡선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필릿을 못 씁니다. 이때는 서클에 TTR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필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릿 반지름 3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원과 원을 클릭해 주고요. 다시 서클 TTR. 자, TTR 할 때는요. 방향에 영향을 받아요. 곡선 안쪽으로 찍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이 곡선과 곡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실 때 곡선의 바깥쪽 있죠.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이렇게 작업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트림을 할 때 가급적이면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설정을 해서 이 큰 원을 자르고요.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지정해서 여기를 자릅니다. 그러면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트림 명령을 줬을 때 그렇죠. 엔터키 한번 더 하면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세 번을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 번을 잘라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서클 여기에 중심에서 지름 20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티스 지금 그냥 할까요? 요거 두 개를 자, 도면층 중심선이 되겠죠. 그렇죠? 자, 중심선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rotate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rotate에서 이 원을 뺀 나머지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큰 원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큰 원을 지정해주면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이런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로테이트의 기준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원본이 있고요. 4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복사 C.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체와 물체는 정확하게 각도가 180이에요. 그래서 각은 180이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과 같이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트림이라는 명령을 줬어요. 여기와 여기가 경계. 그러면 여기 중간이 잘라지겠죠. 다시 여기와 여기를 경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치수기입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똑같이 QDM을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QDM에서 여기 직선과 직선을 중심선이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엔터키 했어요. 클릭.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기본이 반지름이니까 방향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방향 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방향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하고 반지름 방향 클릭. 그리고 여기는 원이죠. 그렇죠? 원 클릭하고요. 지름. 자, 근데 위치가 영 우리가 원치 않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dim t edit 아이콘에 몽땅 연필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안쪽에 100 다음 80짜리 그렇죠? 근데 방향이 영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F8번키를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원은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가 빠졌네요. 퀵 디멘전. 이 원이 되겠죠. 엔터키. 지름. 방향 지정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 또
도면층을 바꿔야 되니까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도면층은 치수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더 작업을 했었죠. 다음 작업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나요? 여기 해칭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다시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했고요. 수평선 하나 그려주고요. 당연히 F8번 키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하나를 또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 중심의 거리가 50입니다. 그래서 옵셋 거리 50 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80이 되겠죠. 8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중심선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자르기 전에 외형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쪽 R20짜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서클에서요. 이쪽 교차점 잡고 자, 반지름 20 이렇게 원 하나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도 반지름 20이니까 기존에 수치가 있을 때는 그냥 엔터키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쪽에 큰 쪽이죠. 지름이 4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직선. 그러면 반지름이 20이니까 여기에서 20, 아래로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옵셋을 직접 해도 되고요. 아니면 라인 명령을 줬어요. 안쪽으로 있죠. 이렇게 선이 단순할 때 이렇게 바로 그려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필요 없는 선들을 먼저 자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트림을 해서 자, 이 원이 필요 없겠죠. 경계를 지정하고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을 경계를 잡았어요.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잘라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를 경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중간에가 또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계 설정이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중심선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는 잘라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그쵸? 안쪽에 R50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필릿을 하면 됩니다. 자, 앞전 예제도 이야기가 됐지만 곡선과 곡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깎기, 지금처럼 곡선과 곡선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필릿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서클에 TTR을 쓰면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반지름을 50을 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와 이 곡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잘려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처럼. 자, 그래서 필릿에서요. 여기에서 반지름 50 다음에 자르기 T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와 여기를 클릭해주면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 다음 서클 여기 큰 쪽을 해보겠습니다. TTR 외곽으로 선택한다고 그랬죠. 탄젠트 반지름 100 그리고 나서 트림 두 개를 경계를 지정하고요. 여기를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원과 이 원을 경계를 잡고요.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자르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클 이번에 이쪽 교차점이 되겠죠. 교차점에서 지름이 20 자, 여기가 똑같이 그쵸? 클릭 값이 같을 때는 그냥 엔터키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지름 50
자, 그러면 똑같이 중심선을 먼저 도면층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도면층이 잘못됐죠. 외형선. 그냥 우리가 해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면층을 일단 먼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삭제 명령을 썼을 때고요. 자, 지금은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선에 해당하는 도면층을 동결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동결하면 사라지죠. 자, 그런 다음 해치를 하는 거죠. 자, 해치를 했을 경우에, 그쵸? 해치는 현재 해치 유형이, 그쵸? 유형이, 앵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안시 31로 변경을 하고요. 안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요런 해칭선은 우리가 가는 실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도면층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도면층은 이번에는요, 가는 실선. 그리고 가는 실선은 색상을 똑같이 하늘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정하고요.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변경됐으면 Escape 눌러서 선택을 취소하고요. 다음에 도면층에 동결된 중심선을 해동을 시켜주면 중심선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도면층을 아예 처음부터 치수 도면층으로 변경을 해놨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치수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부터 도면은 치수라고 하는 도면층으로 작업이 됩니다. 자, QDim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QDim. 퀵 디멘전. 중심선, 엔터키. 그 다음에 또 중심선, 엔터키. 자, 나머지는 지름과 반지름이죠. 자, 그러면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요 해칭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R40이나 또는 파이 50을 하다면 해칭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도면층에서 가는 실선을 잠깐 동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 QDIM. 자, 먼저 R20짜리부터 하겠습니다. 엔터키. 현재 옵션이 반지름이니까 방향 지정.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간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임의에 가버리죠. 그렇죠? 자, 이래서 전용, 반지름 전용 명령을 쓰겠습니다. 자, dim reduce. 그럼 반지름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렇죠? 50짜리 하나 클릭. 다음에 40짜리, 그렇죠? 클릭. R20짜리 클릭. 다음에 100짜리, 그렇죠? 100짜리 클릭.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지름만 남았죠. 그렇죠? 지름은 dim DIA가 되겠죠. 다이아메터 했어요. 여기 20, 여기 50, 여기 20. 자, 이렇게 해주면 모든 치수 기입도 다 끝났죠. 그러면 동결시켰던 해치, 가는 실선을 해동시켜주면 지금과 같은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지만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고요. 그 중심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제 문제 45쪽. 45쪽에 있는 예제 47번, 48번. 47번과 48번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48 같은 경우에는 축척,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도면이 조금 많은 관계로요. 치우지 말고 그냥 두겠습니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네모를 하나 해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47번이 됩니다. 47번. 자, 그러면 요게 상세도가 나와 있죠. 그렇죠? 상세도를 조금 봐야 되니까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중인 도면층, 즉 치수에서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모든 도면은 중심선 붙죠. 자, 그래서 중심선에다가 중심선 길이가 총 50밖에 안 되네. 그렇죠? 작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그려주고, 그렇죠? 자, 옵셋 20, 50 돼 있죠? 그리고 요 간격이 5mm가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20, 요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20. 그 다음 전체 크기 치수 여기에서 50까지 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5mm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5mm가 또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30 정수일 때는요. 30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20이 있고 14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라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방 했던 부분은 먼저 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 경계를 4개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엔터키 한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작업 효율성에서는 낫습니다. 자, 그래서 30에 20짜리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중앙에 14mm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옵셋 7mm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그렇죠? 똑같이 트림 명령을 줬어요. 경계를 2개 설정했고요. 엔터키 한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단면 자르기를 하고요. 다시 옵셋. 이번엔 여기 20이죠. 자, 10mm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다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트림에서 경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은 이렇게 드래그 했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단면 자르기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고 나니까 중심선이 유독 길죠. 그래서 브레이크란 명령을 써서 자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이니까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 있죠. 그렇죠? 자, 여기는 서클. 자, 이 서클의 크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중심점 하나를 잡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원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상세도 작업을 할 때는 상세도를 표현하는 이 원은 선의 종류가 가는 실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어차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한 부분만 선택을 하고요. 엔터키, 기준점 잡았고요. 자, 위치는 임의 위치를 잡을 때니까요. 우리가 F8번 키 끄는 그 대신에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F8번이 회피가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F8번이 제 키가 문제가 있는가요? 키가 안 먹네요. F8번을 끄겠습니다. 자, 임의의 크기 위치를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 필요 없는 외부를 먼저 자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축척이 2배죠. 그쵸? 그래서 스케일을 모두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은 원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축척은 2배니까 2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 원과 이 원은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가는 실선.
자,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 지시선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큐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큐리드. 자, 설정 S. 부착 있죠? 부착의 맨 아래 행의 밑줄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 원주상의 한 점을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근처점이라는 것을 씁니다. 근처점. 그리고 원주의 한 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기계 제도 규정에는 이 지시선이 연장이 됐을 때 반드시 원의 중심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때 기울어지는 기본각은 기본이 60도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지키기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60도 선이다. 비슷한 부분에다 맞추는 거죠. 클릭하고요. 다음 점을 지정할 때는 값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문자 폭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문자가 A죠. 그래서 A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키, 정상적인 엔터키입니다.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확대도라는 글자가 있죠. 그럼 서체는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타일. 영어는 주로 로만스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릭하고 R자를 한 번씩 눌러주면 로만스가 나오죠. 그리고 큰 글꼴은 우리가 WHG를 쓴다고 그랬죠.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서체는 요 서체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자, 적용, 닫기, 텍스트. 자,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했고요. 글자 높이는 3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각도는 엔터키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를 확대도 A 가로 열고요. 2:1 가로 닫고. 자, 글자가 들어갔으니까요. 이 글자는 도면층을 또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옮겨놨고요. 이쪽인가요? 비슷하게는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레이어. 자, 도면층은 문자라는 도면층 만들었고요.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에 해당하는 이 글자죠. 이 글자는 도면층을 텍스트로 변경을 합니다. 문자 도면층.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가 아니고 치수에 해당하죠. 그렇죠? 치수니까 도면층을 치수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면층을 이제 치수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이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하면서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LIN 리니어가 되겠죠. 그리고 선이 한 개일 때는 바로 엔터키에서 직선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어줄 문자 M 앞쪽에 %%C를 하면 파이가 되죠.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서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여기 두 점이 되겠죠. 그리고 열어줄 문자 M %%C 빈 공간 클릭해서 위치 지정. 또 이거는 한 선이니까 그렇죠. 엔터키 한 번 더 해서 선을 이렇게 뽑아내 주는 게 낫겠죠. 열어줄 문자 %%C 이렇게 치수기입을 합니다. 자, 이거는 병렬식이죠. 그렇죠? 병렬식이니까 먼저 선형을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병렬로 하면 좋은데 병렬로 하게 되면 이 간격이 너무 붙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dim 스타일이라는 데가 있었죠. dim 스타일에서 ISO-25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선 간격을 10mm를 주겠습니다. 이 치수선 간격이 문자
그러니까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병렬에 해당하는 것은 dim, 베이스라인, BAS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다음 칸에 클릭을 해주면 정확하게 50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죠. 자, dim, LIN, 선형, 한 점, 두 점, 꼭 안에 안 있어도 됩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축척을 2배를 줬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열어줄 문자 M에서 기존에 있는 치수를 지우고요. 수정된 값 5를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예제 47번이 끝난 거죠. 자, 이번에는 예제 48번입니다.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플라인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려져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자유곡선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나사에 해당하는데요. 미터 나사입니다. 그래서 M6mm, 여기에서 M6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 사이요. 요 사이는 나사의 지름을 우리가 스몰 d라고 했을 때요. 나사에서 가는 실선은 앞나사에서는요. 가는 실선은 골이 되고요. 밑에 있게 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과 골 사이 요 높이를 우리가 설정할 때는요. 나사 지름의 8분의 1 했어요. 나사 지름의 1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도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앞쪽에 약간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불완전 나사부라고 해요. 좀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자면은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요때 요 사이각 불완전 나사 부위의 사이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 뾰족한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드릴의 끝각, 자, 요 끝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 드릴의 실제 끝각은 118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제도를 할 때는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드릴의 끝각은 실제각과 제도각이 서로 다릅니다. 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했죠. 그쵸?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자, 중심선에 해당하는 거, 자, F8번키 켰고요. 거리가 대략 80 정도로 했고요. 자, 도면층이 또 설정을 안 했네. 그쵸? 도면층은 키수가 아닌 외형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은 도면층을 바꾼 건 아니죠. 객체의 위치를 바꾼고요. 그 다음에 외형선으로 변경해 놨고요. 자, 라인. 자, 여기 하나 클릭을 했고요. 자, 옵셋. 먼저 20. 그리고 30이 있죠. 여기에요. 30. 그리고 전체 길이 65.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한 번에 옵셋 하는 것보다는 부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20짜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10mm, 아래로 10mm.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때는 한 번에 다 하고 나서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봐가면서 단면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요. 따로따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 15, 아래쪽으로 15. 그리고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경계 설정 후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쪽 남았죠? 옵셋, 옵셋, 거리 5mm. 자,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요. 정확하게 경계 설정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르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M6이니까 자, 옵셋 3mm 위로 3, 아래쪽으로 3. 그 다음에 나사의 깊이를 나타낼 때는요. 여기서 5mm를 우리가 탭의 깊이라고 그래요. 탭은 앞나사를 만드는 공구고요. 순나사를 만드는 것은 다이스라는 공구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5mm. 자, 요까지는 탭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탭 깊이만 있고 요까지는 드릴 깊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제도 규정에는요. 제도 규정에 지금처럼 탭 깊이만 있고 여기까지 드릴의 깊이가 없더라. 여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항상 요 탭 깊이 있죠? 요 값 곱하기 1.25배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25를 하면 되는데 5는 정수가 되고요. 1.25는 실수기 때문에 옵셋에서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옵셋 할 때 한번 설명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자, 옵셋에서 투명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투명 명령은 자, 헛다운표 있죠. 헛다운표 어퍼스토로피라고 그러죠. 헛다운표의 CAL calculate라고 하는 계산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5 곱하기 1.25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엔터키 하면 계산된 값이 6.25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을 이 방향으로 옵셋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요까지는 드릴이에요. 그죠? 탭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림에서 요거를 자릅니다. 그리고 요 사이 간격은 8분의 1에서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분의 1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M6이니까 0.6이 되겠죠? 그래서 옵셋 0.6 이 선을 아래로 이 선을 위로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를 잘라내고요. 그렇죠? 이 선이 좀 짧죠. 그렇죠? 그러면 연장 extend 연장 받을 거 지정하고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트림이라는 명령을 먼저 줬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먼저 자르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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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 나사부 요까지는 완전 나사부가 되고요. 그래서 불완전 나사부 30도가 있는데요. 이 30도는 우리가 X라인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X라인을 해서 해도 되고요. 또는 로테이트 두 가지를 해볼게요. 로테이트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이 선을 지정하고요. 기준점을 여기다 잡습니다. 그러면 자, F8번 키를 꺼보겠습니다. 선에 이렇게 가죠. 그럼 이렇게 하니까 반시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3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60이 되면 되겠죠. 여기 각도가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가 아닌 시계 방향으로 해서 빼기 60만큼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시 빼기 6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트림 경계 지정하고 이걸 잘라냅니다. 미러를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X라인이라는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X라인 각도 A 빼기 30 그러면 여기 가서 클릭을 해주고요. 트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이걸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나사 부위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드릴이죠. 드릴의 끝각은 제도각은 120도, 실제 끝각은 118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각을 가야겠죠. 자, 이것도 로테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을 지정하고요. 기준점 여기입니다. 복사시 각도는 빼기 30 그리고 여기는 이쪽 교차점에서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트림에서 여기를 잘라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요. 나사의 사는 굵은 실선, 지금 요 선은 나사의 골이 됩니다. 골은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도면층을 또 가는 실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실선 변경됐죠? 그리고 중심선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 중심선, 그러면 중심선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 너무 기니까 잘라버리고요. 자, 그 다음 이 자유곡선이 있죠? 스플라인. 이건 정해져 있는 형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스플라인. 그리고 원주상에 한 점을 찍어야 되니까 Shift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근처점, 리얼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F8번 키가 꺼진 상태에서요.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닫을 때 또 근처점 해서 원주상에 한 점. 그리고 엔터키를 해주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해칭을 하는데요. 반드시 나사의 골과 산사 여기까지는 다 해칭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려고 그러면 또 요 공간 영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클릭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도면층을 잠깐 끄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에 도면층을 잠깐 동결을 시키면 다른 부분이 없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해치를 합니다. 그리고 해치는 패턴을 안시 31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간격이 너무 크죠? 너무 크다 싶을 때는 이게 축척을 있죠? 축척을 조금 작게 이렇게 줄여주시면 조금 더 촘촘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칭이 끝났으니 그렇죠? 엔터키가 빠져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하단선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해칭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앞에 예제에서 해칭선은 가는 실선, 하단선도 똑같이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결시켰던 도면층을 전부 다 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치수는 도면층을 치수로 변경을 해두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선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일이 작업할 때마다 파이 20, 파이 10, 파이 30 이렇게 파이를 계속 붙여야 되니까요.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형, dim, linear 하나 있을 때는 엔터키를 해서 바로 가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근데 M6이 있으니까 M6은 먼저 여기와 여기를 했어요. 자, 열어줄 문자 앞쪽에 M 반드시 대문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서 넣어주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엔터키 한번 더 해서 이 직선을 치수기입하고요. 또 여기가 되겠죠. 엔터키에서 10mm 또 엔터키에서 10mm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직렬이죠. 그렇죠? 직렬인데 선의 개수가 두 개가 될 때는 직렬 명령어 쓰는 것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클릭 그리고 높이도 맞춰주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와 또 여기가 되겠죠. 65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여기에서 요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과정의 치수는 5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파이가 붙어야 되고 여기와 여기도 붙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치수 기입하는 아이콘 중에 그 연필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dim TEDIT였죠. dim TEDIT. 미안합니다. dim edit였죠. edit 신규 n 앞쪽에 %C 저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파이 붙여야 될 거 지정해주면 한 번에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나사를 그리는 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자, 요거를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기하공차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6개의 예제 도면을 그려봤는데요. 요 6개의 예제 도면 그리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주소를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옮길 동영상은요, 필릿이라는 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필릿을 이용한 후크와 스패너, 그리고 기본 도형,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영상하고 나머지 영상, 총 4개의 영상이 될 건데요. 그 영상을 반드시 보고 와주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 예제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